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주식 갤러리에 올라온 글들 중에 3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던데 일단 첫 번째로 현실을 살고 싶은 SNS 인기녀를 같이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주제는 뭐였냐고 하면 현실을 살고 싶은 91kg SNS 보정녀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고, 그리고 다이어트에 3개월 만에 24kg을 감량한 그 내용이 주 내용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다 보면 K녀들이 왜 호캉스를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남자들은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비싼 돈을 주고 왜 호캉스를 가지?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사진 찍으러 가는 거예요. 사진 찍으러. 그리고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자, 이 출연자랑 친구 2명이서 호텔 호캉스를 간 거예요. 3월 초에 갔습니다. 3월 초면 아직은 춥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영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 빨리 찍고 올라가자. 수영은 안 하고 오직 SNS용 사진을 찍기 위한 수영장이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서로 찍어줍니다. 대한민국 K녀들이 호캉스 가는 이유 중에 이런 이유가 적지 않다는 거죠. 나 잘 나가는 여자야.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허세질인 거죠. 그리고 여기 출연한 내용을 보다 보면 이 출연자는 92kg이니까 아무래도 키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만이죠. 그러니까 원본 사진을 보면 풍채가 장군감입니다. 거의 뭐 하여튼 풍채가 참 좋으세요. 좋으신데 이제 보정을 했죠. 보정. 물론 이분은 보정이 너무 과하긴 한데 대한민국 K녀들 중에 인스타 올리면서 보정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 사진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경우는 진짜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하여튼 이런 보정을 합니다. 또 물속으로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사진을 찍기 위한. 그러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1차 작업 팔뚝살 없애기, 이마 볼륨 업, 콧대 높이는 업, 그 다음에 턱살은 다운. 그리고 이 보정하는 게 그게 실제로 보여주더라고요. 방송 중에 1분 만에 보정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어플이 잘 돼 있어서 손가락으로 터치를 몇 번 하니까 금방금방 이게 보정이 되더라고요. 옛날처럼 뭐 포토샵 뭐 그런 것까지도 필요 없는가 봐요. 이렇게 이제 보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친구들끼리 나란히 섰는데 확실히 사연자 경우 풍채가 좋으시죠. 근데 보정을 하니까 오히려 친구들보다 더 날씬해진 것 같습니다. 뭐 극단적인 경우긴 합니다만은 대한민국 K녀들의 인스타 사진에 속지 말자. 그리고 이런 호캉스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허세질이다.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은 하지 않고 사진 찍으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 이제 저녁 시간이 됐어요. 10시가 넘었던 것 같은데 걸스 나이트 파티를 위한 치즈 플레이트. 룸 서비스 온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던데 이건 룸 서비스가 아니죠. 네 돈으로 네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난 룸 서비스란 말 자체가 나는 어이가 없어. 돈이 녹아 있는 건데. 하여튼 데코레이션이 되게 잘 돼 있는 그런 치즈 플레이트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어김없이 SNS용 사진 촬영을 위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와인인 것 같네요. 이렇게 와인잔과 와인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당연히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업로드하고 친구들끼리 셀카도 찍고. 그런데 앞에 치즈 플레이트는 바로 뒷전이 됩니다. 일단 사진 다 찍었으니까 인스타용. 그리고 나서 배달을 시켜요. 떡볶이, 치킨, 닭발. 앞에 치즈 플레이트는 안 먹고 이거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K녀들이 호캉스에 가는 거는 수영하러 가는 것도 아니야. 수영장 인스타 사진, 호캉스 간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거고, 또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잘 돼 있는 거를 찍는 거는 뭐다? 그거를 먹기보다는 내가 이만큼 비싼데 왔다, 잘 나간다, 자랑질을 하는 거죠. 허세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K녀들 중에서 호캉스 가는 거는 이런 이유가 상당히 많다. 사진 찍으려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인스타 허세녀들은 걸러야 돼요. 걸러야 되고, 이제 이런 거를 남자들도 많이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결정사에서는 여자들한테 인스타에 있는 호캉스 사진 다 지우라고, 명품 사진 지우라고 이렇게 조언을 한답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 하여튼 사고 구조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요즘 중국 남자의 매력에 빠진 여자들 반응, 여시에 올랐던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인 여성이랑 한국인 남자 유튜버가 대화 중인가 봅니다. 왼쪽은 중국 여성, 오른쪽에 자막 붙어 있는 거는 한국인 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중국 여자가 대부분 다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에서 유학하는 틱톡커가 한 명 있더라고. 그 사람이 영상에서 한국 남자친구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 한국 남자가 되게 돈을 안 쓴대. 더치페이. 남자가 밥을 사면 여자가 커피나 영화 산다거나 이런 더치페이 있잖아. 중국은 이런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국인 남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중국에서는 연애하면 어떻게 돈을 내? 하니까 중국인 여자가 웬만하면 남자가 다 내지. 또 남자의 질문. 밥 먹는 거, 커피 마시는 거 다 남자가 내? 중국 여자의 답변. 응, 다 남자가 내. 데이트 신청을 하잖아. 하루 종일 다 남자가 내. 한국 언니들 보고 중국으로 시집 오라고 해. 많이들 가세요. 스윗 중남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 남자가 중국인 남자가 다 요리하고 뭐 다 하지 않냐? 하니까 중국인 여자의 답변. 우리 집도 그래. 우리 아빠가 빨래하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다 해. 당연히 돈도 벌어오겠죠? 엄마는 요리 안 하고 아빠가 다 해. 그리고 한국인 남자 답변. 나 예전에 중국 여자 만나봤는데 지가 필요한 걸 산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계산하길 기다려. 중국 여자. 아 맞아. 중국은 원래 그래. 한국 남자. 난 그냥 뒤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나 보면서 너 뭐해? 이러더라. 빨리 결제해. 그런데 생각할수록 열받음. 아니 지가 필요한 건데 내가 왜 내냐? 중국 여자. 그런데 중국에서는 남자친구랑 나가면 일반적으로 남자친구가 계산해. 한국 남자.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중국 여자는 안 만나. 이런 영상이었어요. 댓글을 하나 붙였던데요. 이거 팩트 아니에요. 데이트 더치페이 하는 건 한국 남자뿐이다. 한국 남자는 데이트 비용도 안 낼 만큼 치사하고 능력 없는 거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한국 살아본 외국 여성들 다 한국 남자랑 연애하지 말라고 뜯어말린다. 크크. 동물들도 구애할 때 수컷이 둥지를 다 짚고 먹이를 물어와서 선물하는데 한남 수준 찝찝. 그리고 여기 작성자는 이쯤이면 더치페이가 아니고 한남페이로 불려야 할 판이다. 그리고 또 댓글에 스스로 증명 중인 한남들 이런 식으로 비꼬았습니다. 물론 내용이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좀 뺄게요. 그런데 이 글의 여시들의 반응입니다. 중남보다 못한 한남이다. 전 세계에서 여자랑 연애할 때 더치하는 건 한남뿐일 듯. 이래놓고 더치를 안 하면 팸이냐 이지랄. 연애가 전 세계에서 소문나면서 걸러지고 있는 중이야. 현실 파악 좀. 다음 댓글. 전 세계에 남자가 거의 다 내는 국가가 더 많을 듯. 크크. 여기에 제 댓글. 정작 한국보다 여건이 훨씬 높은 나라들도 남자가 더 낸다. 크크크. 그럼 FN 같은 사회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생물학적인 문제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그런 눈치조차도 없다. 한남한테 돈까지 내야 하는 인생이라니 시읍비읍 줘도 안 가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즘은 챗GPT한테 물어보면요. 바로 답변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뭐 조작할 수 있겠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저 후진국 이런 데하고 비교하는 거는 싫어요. 우리가 어떻게 중국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래도 OECD에 속한 국가인데 OECD 국가랑 비교해야죠. 질문을 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미혼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더치페이 문화가 맞냐? 아니면 남자가 다 부담하는 문화가 맞냐? 물어봤어요. 답변은 뭐냐? OECD 국가 중에서 일반적으로 더치페이 문화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1번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앞에 여성 인권이 높은 나라들도 남자들이 더 많이 낸다고 했죠. 아까 여시가. 그런데 더치페이가 매우 일반적입니다. 북유럽 맨날 여성 인권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북유럽 아니에요. 더치페이 매우 일반적이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자칭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욕들어 먹는 거야. 본인들한테 유리한 거는 북유럽, 본인들한테 불리한 거는 모르쉐. 허위사실 유포.
더치페이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서유럽 국가들, 뭐 독일, 네덜란드, 더치페이가 흔합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더치페이의 어원이 될 정도로 비용을 공평하게 나누는 문화다. 그리고 남유럽 국가들, 이탈리아, 스페인입니다. 여기는 조금 남자가 더 내는 문화가 있었나 봐요. 전통적으로 남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젊은 세대에서는 더치페이도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과 캐나다, 북미죠. 더치페이가 일반적이지만 첫 데이트에서는 남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전통적으로 남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세대에서는 더치페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들보다는 좀 늦게 가는 거죠. 더치페이 문화가. 호주와 뉴질랜드, 더치페이가 흔한 편입니다. 성평등과 개인의 자율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비용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주장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틀린 주장을 하는 거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야. 자칭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이런 최소한의 팩트 체크 모를까요? 저는 안다고 봅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는 거지. 왜? 본인들한테 불리하니까. 정말 비페미니즘이에요. 진짜 짜증납니다. 짜증나. 그래서 GPT의 결론은 이겁니다. OECD 국가들 전반에서 더치페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성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더치페이가 더 일반적입니다. 더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은 사실 지금 유자들이 더 우위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치페이가 더 일반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OECD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하지만 대한민국은 비페미니즘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데이트 비용 이런 거는 남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개상한 문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엄마가 일본 여자면 생기는 일들. 한국에서는 좀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자, 일본 여자가 엄마니까 딸한테 지금 요리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딸 나이는 제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대략 한 5살 정도로 저는 느껴져요. 이렇게 엄마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또 딸 같은 경우는 동생한테 머리를 빚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자막을 보면 누뚱이는 아이들이 키워준다고 하더니만 정말로 그런 듯 하네요. 직접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거죠. 엄마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세탁물은 자기가 챙기는, 이거는 좀 한국에서 보기 힘들죠. 워낙 오냐 공주처럼 키우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거야. 이러면서 이자력이 커지는 거죠. 또 얼마나 또 이쁘게 미모도 뛰어납니까? 한국에 사는 한남 일녀, 한일 부부의 아이들이고 3남매 중 둘째 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다른 한남 일녀 부부 딸입니다. 김밥을 싸고 있나 봐요. 이제 엄마가 김밥을 싸면서 딸한테 이제 이렇게 해봐 이제 가르치는 거죠. 아이는 한 5살 정도로 보이네요. 요즘은 대한민국 K녀들 중에서 요리 자체를 못하는 사람도 많고 아이가 소풍 가더라도 김밥 안 싸주고 그냥 김밥을 사서 김밥 천국 그냥 보내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또 이 모습 같은 경우는 뭐 가지를 씹는 것 같네요. 그리고 방울토마토 이렇게 또 자르는 모습. 그리고 본인이 직접 짜파게티도 끓입니다. 면을 끓이고 물을 붓고 이제 수프랑 같이 본인이 배가 고프니까 본인이 직접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거지까지도 본인이 직접 해요. 이게 가정교육이죠. 대한민국의 젊은 K녀들은 이런 거 교육 안 시키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밥 하려고 결혼했냐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정리했냐. 쓰시녀가 쓰시녀를 낳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말이랑 같은 맥락이죠. 주갤러분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확실히 애들은 엄마 보고 배우는구나. 당연한 이야기죠. 자, 다음 댓글. K녀는 K녀를 낳고 쓰시녀는 쓰시녀를 낳는다. 당연한 말이지만 무서운 말이기도 하다. 무서워요. 82년 김지영의 딸들도 걱정이야. K녀들은 K녀를 낳고 또 K녀를 낳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연관관계가 있다니까.
그리고 이 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댓글. 한남이 한여를 만들고 스시남이 스시녀를 만든 거란 거 잊지 마라. 한남의 스윗함과 질척거림을 벗어 던져야 한다.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한 댓글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일본의 언론인인 구로다 가사히로시가 한국의 젊은 여자들 공주병이 큰 문제다. 이분이 이 주장을 하신 지가 지금 20년 정도 됐어요. 이분은 한국에 오래 사셨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공주병이 늘었고 이는 오냐 오냐 하는 남자들이 원흉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딸 교육을 잘못시킨 부모들 잘못이냐? 아니에요. 그거를 받아준 스윗한 물소들도 문제인 거야. 이 물소들이 아직도 많아요. 사실 이 물소들이 없어져야 이 이상한 문화가 자리 잡는데 아직도 이 성욕에 지배되어 있는 물소들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화는 이 물소들 때문에 금방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혼해야 될 때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살거나 지금 이상한 문화에 젖어 있는 썩을 상자론에 적용되는 것처럼 이상한 문화에 썩어 있는 K녀를 피해서 제대로 된 문화권에서 자란 여자들을 만나는 것이 그나마 확률상 행복한 확률이 높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